사랑합니다. 과학 강사 양원입니다. 중학교 1학년 과학 완자 여섯 번째 단원 빛과 파동 이 중에서 세 번째 단원 파동과 소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파동이랑 소리네요. 소리도 파동입니다. 일단 파동은 뭐냐면 파동은 한 점에서 생긴 진동, 흔들림이 퍼져나가는 현상이에요. 흔들림이 퍼져나가는 현상. 파동은 물질이 아닙니다.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아니니까 질량, 맛, 색, 냄새 뭐 이런 게 없어요. 현상입니다. 현상. 흔들림이 퍼져나가는 현상. 그 중에서 파원은 파동이 시작되는 근원이고요. 매질은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합니다. 물결파의 매질은 물, 소리 매질은 음파라고 하죠. 소리 매질은 고체, 액체, 기체, 지진파의 매질은 땅, 용수철 파동의 매질은 용수철입니다. 이 파동이 전파될 때요, 그 에너지가 전달이 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 그래요. 에너지를. 매질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매질이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흔들림만 전달이 돼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만.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합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파동은 에너지만 전달합니다. 매질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물 위에 공이 있어요. 그럼 물결파가 아무리 옆으로 지나가도 공은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진동만 할 뿐입니다. 물이라는 매질이 이동하지 않기 때문이죠. 파동의 영향 및 이용입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지진파, 건물이나 도로가 붕괴가 됩니다. 물결파인 파도에 의해 바위가 깎여 절벽이 생긴다. 이것도 이제 물결파, 파도. 초음파, 소리입니다. 전파 이용해서 몸속에 사진을 찍는다. 전자레인지 마이크로파를 씁니다. 전파로 음식물에 물 분자 진동시켜서 음식을 데운다. 뭐 이런 것들이 파동이네요. 네, 뭐 가볍게 나왔네요. 자, 파동에 관련된 용어, 그 뜻 연결해 보죠. 파원은 파동이 시작되는 지점, 매질은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 파동은 한 곳에서 생긴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현상입니다. 2번입니다. 파동은요, 한 곳에서 만들어진 흔들림이,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현상입니다. 파동이 전달될 때 매질은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요. 파동의 진행 방향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에너지만 이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물결파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뭇잎은 잠시 후에 어디로 갈까요? 위아래로 A나 C로 가겠죠. 근데 가장 높은 부위이니까 여기 제일 높은 곳을 마루라 그래요. 깊은 곳을 골이라고 하고, 올라올 때까지 올라왔으니까 이제 내려가겠죠.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 페이지. 파동의 종류입니다. 파동이 횡파랑 종파로 나뉘어지는데요. 거의 대부분 다 횡파입니다.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인 파동. 그러니까 여기 보면 파동의 진행 방향은 막 용수를 흔들고 있으면 파동의 진행 방향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매질의 진동 방향은 사람이 용서를 위아래로 진동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직이죠. 이런 걸 횡파라 그래요. 물결파, 빛, 전자파, 지진파, S파 싹 다 횡파입니다. 웬만하면 다 횡파예요. 종파 좀 볼까요? 종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나란한 파동입니다. 지금 용서를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흔들어주고 있거든요. 매질의 진동 방향이. 근데 이제 파동의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에요. 나란하죠. 이런 걸 종파라고 합니다. 딱 두 개는 종파예요. 소리는 바로 간다. 소리하고 지진파의 피파, 소리하고 피파, 음파하고 피파. 초음파도 소리입니다. 근데 너무 높아서 사람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초음파라고 해요. 소리는 바로 간다. 음파하고 피파만, 지진파의 피파만 종파이고, 나머지는 다 횡파라고 보시면 돼요. 파동의 표시 좀 볼까요? 여기 보니까 이게 흔들고 있거든요. 제일 높은 데를 뭐라고 하냐면 마루라 그래요. 제일 깊은 데를 골,
이라고 하고요. 마루에서 마루까지를 파장, 그리스어로 귀찮으니까 람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중심에서 최대로 진동한 폭을 진폭이라 그래요. 중심에서 최대로 진동한 폭을 진폭이라고 합니다. 뭐 골에서 골까지도 파장이고요. 여기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한 파동의 길이를 다 파장이라 그래요. 마루골, 진폭. 진폭 주의해 주세요. 중심이 기준입니다. 중심에서 마루까지 혹은 중심에서 골까지, 중심에서 최대로 진동한 폭을 진폭이라 그래요. 주기입니다. 주기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네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니까 주기는 어떻게 하냐면 총 진동한 시간을 진동한 횟수로 나눠주면 돼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단위 초를 씁니다. 귀찮다, 귀찮아서 타임, 주기는 t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진동수는 1초 동안 진동한 횟수입니다. 그러니까 1초 동안 왕복한 횟수, 총 왕복한 횟수를 시간으로 나누면 1초 동안 왕복한 횟수가 나와요. 단위는 헤르츠를 씁니다. 귀찮으니까 프리퀀시 F라고 표현해보죠. 진동수, 주파수, 프리퀀시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주기는 횟수분의 시간이네요. 뒤집으면 진동수는 시간분의 횟수고요. 횟수분의 시간, 시간분의 횟수. 그래서 이제 어떤 관계식이 성립하냐면 주기는 진동수 분의 1이고요. 진동수는 주기분의 1이다 라는 관계식이 성립을 해요. 주기는 횟수분의 시간,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 진동수는 1초 동안 왕복한 횟수이니까요. 자, 그리고 이게 가로축이 거리인데요. 여기서 여기까지 딱 한 파동의 길이, 요거 뭐라 그러냐면 파장을 할 수 있어요. 가로축이 시간이면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 요만큼 주기를, 가로축이 거리면 파장을 할 수 있고 그래프에서 가로축이 시간이면 주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문제 풀어볼게요. 파동에 대한 설명 OX 퀴즈입니다. 매질은요 항상 파동이 진행 방향으로 진동하지는 않습니다. 횡파는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수직이거든요. 용수철을 좌우로 흔들어서 파동을 만들었어요. 용수철은 점점 옆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흔들림만 전달되고 용수철은 제자리에 있어요. 전파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수직인 횡파입니다. 자, 그리고 2번 보죠. 종파는요 딱 두 개만 종파예요. 소리하고 지진파의 피파. 지진파의 피파는 없네요. 기역, 미음이고요. 또 여기 보면 적당한 거 고르래요. 요 가는 마루 제일 높은데, 그리고 라는 마루에서 마루까지 한 파동의 길이 파장, 진동 중심에서 마루까지 최대로 진동한 폭을 진폭, 제일 아래쪽으로 제일 많이 내려온 거, 제일 깊은 데를 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림 가는요 어떤 파동의 위치를 거리에 따라 나타냈어요. 네, 뭐 이렇게 나타냈네요. 얘는 시간에 따라 나타냈고요. 여기서 파장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주기 알 수 있습니다. 파장이 얼마예요? 파장이 4cm이죠. 주기가 얼마예요? 주기가 2초이죠. 자, 이 파동의 파장은 몇 cm인가? 4cm요. 진폭이요. 중심에서 최대로 진동한 폭 2cm요. 주기요? 주기는 2초고요. 진동수는 모르겠어요. 근데 주기는 진동수분의 1이고 진동수는 주기분의 1이죠. 주기가 2초니까 진동수는 2분의 1Hz 혹은 0.5Hz입니다. 그리고 소리 보죠. 소리도 파동인데요. 음파라고 합니다. 종파예요. 이게 말을 하면 하고 가요. 이 소리는 성대의 떨림에 의해 발생을 하거든요. 성대가 떨리면 그 소리가 나요. 그 소리가 성대 주변에 공기를 때려요. 그럼 공기가 흔들리면서 소리가 전달이 되고요. 이 공기의 흔들림이 고막까지 오면 고막이 진동을 하면서 소리를 받아들여서 뇌까지 대뇌까지 소리를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매질이 있어야 됩니다. 뭐 공기든 액체든 고체든 있어야 돼요. 기체든 액체든 고체든. 진공 상태에서는 매질이 없어서 소리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소리의 3요소 좀 볼게요. 소리의 3요소가 세기, 높이, 그리고 음색이거든요. 소리의 세기는 소리의 크기예요. 큰 소리랑 작은 소리를 보면, 큰 소리는 이게 오실로스코프라는 장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리가 종파인데 하고 마이크에다 얘기를 해주면 횡파처럼 나타내주는 장치예요. 이렇게 떠요, 화면에. 오실로스코프에서. 소리의 크기를, 큰 소리를 넣으면 진폭이 커요. 작은 소리는 진폭이 작습니다. 그리고 높낮이 볼까요? 소리의 높낮이, 소리의 세기, 소리의 높낮이, 음색이 소리의 3요소입니다. 높낮이, 이게 같은 크기예요. 진폭이 같으니까 위에 거 아래 거. 근데 높은 음과 낮은 음을 보면, 높은 음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같아요. 투. 낮은 음은 뚜. 괜찮나요? 뚜. 뚜. 이렇게 진동을 많이 하면 고음이고요. 진동을 적게 하면 이게 저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가 길면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가 적네요. 자가 짧으면 툭 튕기면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가 길어요. 그래서 자가 짧을 때는 자가 길 때는 저음이 나오고요. 자가 짧을 때는 진동수가 크니까 고음이 나오게 됩니다. 소리의 높낮이는 진동수에 따라 달라지고요. 음색입니다. 진폭이 두 칸으로 갔네요. 진동수도 한 번, 두 번, 세 번 진동했어요. 한 번, 두 번, 같은 시간 동안 세 번 진동했어요. 그럼 크기도 같고 높이도 같은 음인데 이게 파형이 일치하진 않거든요. 소리굽새나 클라리넷의 소리의 파형이 오실로스코프에서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크기, 같은 높이 음이라도 파형이 다르면 음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소리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문제 보겠습니다. 소리에 대한 설명 OX 퀴즈입니다. 매질의 진동 방향과 소리의 진행 방향은 나란합니다. 종파예요. 소리는 종파. 여기 종소리 있네요. 종소리는 있어도 횡소리는 없다. 뭔 소리일까요? 하여튼 종소리, 소리는 종파입니다. 매질이 없는 진공 상태에서는 소리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물 속에서도 진동이 전달돼서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기체든 액체든 고체든 매질이 있으면 소리는 전달이 됩니다. 1번에 XOO이고요. 2번입니다. 소리의 전달 과정이요. 물체가 일단 진동을 해야죠. 그러면은 공기가 진동하고요. 고막이 진동하고요. 사람이 소리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가라나다 였고요. 소리의 3요소. 진폭은 소리의 크기에 영향을 주고요. 세기. 진동수는 높낮이, 파형이 음색에 영향을 줍니다. 2번입니다. 어떤 소리 ABC 파형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는데요.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골라보죠. A, B 중 A가 3칸, 진폭이 크니까 A가 더 큰 소리고요. A, C 중 이게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주기가 A가 더 크죠. 그러니까 진동수는 C가 더 커요. 따라서 C가 더 높은 소리입니다.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진동한 게 높은 음이에요. 그리고 실력 타탄 핵심 문제 1번 보겠습니다. 파동하고요. 그 파동을 전달하는 매질, 지진파의 매질은 땅, 물결파의 매질은 물, 초음파는 고체, 액체, 기체 모두 가능하고요. 소리, 고체, 액체, 기체 모두 가능하고요. 용수철 파동의 매질은 용수철. 3번, 5번. 그리고 2번입니다. 파동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건데요. 한 곳에서 만들어진 진동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이고요.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하고요. 파동이 전달될 때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하고요. 파동이 전달될 때 이동하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에너지입니다. 파동이 전달될 때 매질은 항상 파동의 진행 방향과 나란하게 진행하지는 않아요. 종파는 그런데 횡파는 수직으로 진동합니다. 옳지 않은 거 2번에 5번, 3번입니다. 자, 물결파가 진행하는 모습을 순서대로 나타냈습니다. 옳지 않은 거. 물결파는 횡파이고요. 나에서 공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위아래로만 진동을 해요.
매질은 물도 오른쪽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위아래로만 진동을 해요. 공은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진동하고요. 물결파를 따라 진행하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3번에 2번, 3번. 그리고 도영이가 호수에 빠진 농구공을 꺼내기 위해서 호수에다가 이렇게 돌을 던져갖고 물결파를 발생하려고 해요. 나중 도영이가 돌을 던져야 하는 위치. 아니요, 이거는 네, 그렇죠. 5번입니다. 이게 물이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거든요. 가에 던지든지 나에 던지든지. 그러면 이제 호수에서는 뭐 해류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예, 농구공도 제자리에서 진동만 합니다. 5번. 5번에서 6번까지 문제입니다. 가는 횡파이고요. 나는 종파인데요.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가는 횡파입니다. 나는 용설이 진행 방향과 나란하게 진동하고요. 소리는 나와 같은 종파입니다. 지진파의 피파는 종파이죠. 예, 4번. 5번에 4번이고요. 지금 가가 횡파, 나가 종파였죠. 자, 횡파, 종파 찾아볼까요? 횡파, 종파. 싹 다 횡파입니다. 음파하고 지진파의 피파만 빼고, 예, 물결파랑 에스파가 횡파고요. 그리고 예, 지진파의 피파가 종파입니다. 4번. 6번에 4번. 7번입니다.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나란한 파동은 종파죠. 소리는 바로 간다. 지진파의 피파. 피파가 없네요. 니은 미음 2번 이고요.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어느 한순간의 모습입니다. 옳지 않은 거. 스몰 a, 스몰 b는 마루이고요. 스몰 c는 골이고요. 마루에서 마루까지 같은 모양까지의 파장은 0.4m. 진폭은 중심에서 최대로 진동한 폭이니까 0.1m. 4번이 옳지 않네요. 9번. 네. 아이고. 줄을 위아래로 흔들었어요. 횡파를 만들었네요. A에서 B까지 진행하는데 걸린 시간이 주기가 0.25초래요. 그러면 4분의 1초일까요? 그럼 진동수는 얼마가 돼요? 주기는 진동수분의 1, 진동수는 주기분의 1이니까 4Hz가 되겠네요. 예. 예. 그리고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만큼 그 시간이 지나면 흔들림이 한 파동으로 오네요. 모든 파동이 그래요. 한 주기의 시간이 지나면 흔들림이 한 파장만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10번. 그림 가는요, 어떤 파동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림 나는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고요. 자, 파동의 주기는 시간에서 알 수 있죠. 주기는 4초이고요. 진폭은 중심에서 최대로 진동한 폭 1cm이고요. 파장은 거리 축에서 알 수 있습니다. 2cm. 가에서 파동의 진폭 1cm 파장 알 수 있고요. 나에서 파동의 파장은 알 수가 없어요. 주기만 알 수 있죠. 옳지 않은 거 5번. 그리고 11번. 예, 설명은 간략하게 나왔는데 문제는 다 나오네요. 자, 1초 후에 실선에서 점선으로 이렇게 1초 만에 실선에서 점선으로 이동을 했어요. 파장은요, 여기까지. 파장은 8cm. 진폭은 중심에서 최대로 진동한 폭 10cm. 주기는 이게 한 주기 동안 한 파장을 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1초 동안 여기까지 갔으면 한 파장, 여기까지 갔으면 반 파장, 여기까지 갔죠. 4분의 1 파장을 갔죠. 그러면 이제 한 주기 동안 한 파장을 진행을 하는데 4분의 1 파장 갔거든요. 4분의 1 파장 여기까지 한 파장, 반 파장, 반의 반 파장 갔어요. 4분의 1 주기 동안에 4분의 1 파장을 갑니다. 그러면은 이 4분의 1 주기가 1초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한 주기는 얼마일까요? 한 주기는 4초가 되겠어요. 4번. 너무 어렵게 12번입니다. 소리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찾아보죠.
소리는 물속에서도 들을 수 있고요. 물체의 진동으로 발생을 합니다. 2번. 진공용기, 진공이래요. 북지는 장난감 놓고 작동을 시켰더니 막 북을 투투투투 때릴 텐데 북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저기 진공에서는 소리가 전달이 안 되거든요. 예, 진공용기 내부에 공기가 없어서요. 진공이라서 매질이 없어서 소리는 매질이 있어야 여기가 내부죠. 예. 외부에는 공기가 있겠죠. 예. 그 매질이 있어야 소리는 파동이 전달이 됩니다. 13번에 4번. 소리의 3요소가 세기, 높낮이, 음색입니다. 소리 세기는 진폭에 따라 주기가 길면 진동수가 작아요. 그럼 낮은 음이고요. 소리의 높낮이는 진동수에 따라 다르고요. 피아노와 기타의 솔 음은 같은 음이니까 진동수는 같겠죠. 파형은 달라요. 그래서 피아노와 기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15번입니다. 여러 가지 소리의 파형인데요. 가장 큰 소리는 진폭이 큰 거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높은 건 같은 시간 동안 제일 많이 진동한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진동한 다. 2번. 그리고 16번입니다. 이거는 천천히 진동할 거고요. 얘는 줄이 짧으면 빨리 진동하네요. 예, 진동수가 커요. 고음이고 진동수가 작아요. 한 번씩 해보세요. 책상에다 자 같은 거 두고 강철자를 3개 튕기면 3개 튕기면 큰 소리가 나요. 진폭이 커서. 길게 할수록 저음이 나고요. 짧게 할수록 고음이 납니다. 3번 이고요. 그리고 1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현상과 관련 있는 소리의 요소인데요. 피아노로 연주한 음악과 바이올린 연주 음악 구분할 수 있는 건 음색이 달라서 구분 가능하고요. 리코더에서 손가락으로 막은 구멍의 개수에 따라 다른 소리가 난다. 음이 다르다. 높낮이가 달라서 그래요. 도서실을 지날 때는 발걸음을 조심해서 걷는다. 그러니까 좀 작은 소리가 나게 하려고요. 17번에 4번. 여러 가지 소리 파형입니다. 옳은 건데요. 가장 높은 소리는 진동을 제일 많이 한 가. 나보다 하나, 둘, 셋. 또 하나, 둘, 세 번 진동했는데요.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음의 소리고요. 가, 다는 음색이 달라요. 파형이 다르니까. 가, 다 소리의 세기는 진폭 두 칸. 소리 세기 크기는 같습니다. 기역, 디귿, 리을 4번 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 0.5초 후에 점선이 되었습니다. 파장은 얼마냐면 파장은 12cm 되겠고요. 주기 볼게요. 여기까지가 한 파장이거든요. 여기까지가 반 파장이고요. 여기까지가 반의 반 파장. 4분의 1파장 갔어요. 한 주기면 흔들림이 한 파장 가는데요. 4분의 1주기면 4분의 1파장을 진행합니다. 근데 이 4분의 1주기가 0.5초였어요. 2분의 1초가 4분의 1주기. 그러면 주기는 얼마가 될까요? 2분의 4초. 그러니까 주기는 2초가 되겠습니다. 진동수는 주기분의 1이고 주기는 진동수분의 1이니까 2분의 1Hz, 0.5Hz 하시면 되고요. 소리의 파형을 나타낸 겁니다. 가장 높은 음이요. 진동수 제일 많은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진동한 가가 제일 높을 것 같아요. 까닭은 진동수가 가장 크다. 같은 시간 동안 진동을 많이 할수록 고음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 적중 마무리 문제 6단원 대단원 문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원인 물체,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가요. 태양, 형광등, 별, 촛불, 반딧불이, 손전등 정도. 달하고 거울은 빛을 반사시켜서 밝게 보입니다. 니은, 니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음 이고요. 빛의 직진에 의한 거 찾아볼까요? 빛이 직진하면 그림자 생기고요. 거울은 이거 반사입니다.
어항 속에 물고기가 커 보이는 건 볼록 렌즈처럼 굴절돼서 그렇고요. 빛을 모아 불을 붙이는 거 이거 반사죠, 거울. 요건 이제 빛의 합성이죠. 그래서 직진만 가지고 하시면 1번. 전등 아래에 놓여 있는 물체를 볼 수 있는 건 전등에서 반사된 빛이 전등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서 반사돼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죠. 네, 물체에서 반사되어서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4번. 빛의 합성, 빛의 합성. 빛은 합성할수록 밝아집니다. 빛의 삼원색을 다 합치면 흰색 되고요. 빨강색과 청록색 합치면 청록색이 파란색하고 녹색이거든요. 백색광 가능합니다. 네. 네, 3번. 4번에 3번.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바나나의 노란색입니다. RGB, 레드, 그린, 블루 중에서요. 빨강색하고 초록색을 합쳤을 때 노란색이 돼요. 그럼 이거 꺼진 거 디귿은 파란색이겠네요. 기역, 니은을 합친 게 노란색이고요. 기역, 니은, 디귿을 화소라 그래요. 픽셀, 모든 색깔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림 단위. 5번. 햇빛 아래에서요. 노란색으로 보이는 옷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옷은 노란색을 반사하는데요. 그 레드, 그린, 블루, 빨강, 초록, 파랑 중에서 노란색으로 보이니까 빨강하고 레드, 그린, 초록 요 합치면 노란색이 돼요. 빨강색과 초록색만 반사해서 노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노란색 전구에선 노란색으로 보이고요. 파란색 전구에선 파란색을 흡수해 버리니까 반사하는 빛이 없어요.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빨간색 전구는 빨간색을 반사하니까 빨간색 셔츠로 보이겠네요. 6번에 4번 이고요. 7번. 흰색 스크린 앞에 놓여있는 물체에다가 이게 빛을 쪼였대요. 얘는 파랑이가 안 오고요. 초록빛이 안 오고요. 빨간빛이 안 와서 생긴 그림자입니다. 파랑이가 안 왔지만 빨간과 초록은 오고요. 이게 초록은 안 왔지만 빨간과 파랑은 오고요. 빨강은 안 왔지만 초록과 파랑은 옵니다. 그럼 빨강과 초록빛이 닿으면 노란색 그림자가 되겠고요. 빨파는 자홍색 그림자고요. 초파는 청록색 그림자가 되겠습니다. 옳은 거 A 그림자의 색은 노란색이고요. B에는 자홍색, C는 청록색. 예, 스크린 바탕은 이게 RGB가 다 와요. 이 동네는 흰색으로 보입니다. 2번 이고요. 8번. 평면 거울로부터 30cm 떨어진 거리에 물체가 있어요. 그러면 상도 30cm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물체에서 상이 아니라 거울에서 상까지요. 같은 크기로 보이고요. 좌우만 바뀝니다. 물체를 거울에서 아주 먼 곳으로 놓으면 안 뒤집히고요. 물체를 거울에서 10cm 더 먼 곳에 넣으면 여기 40, 40 물체에서 상까지의 거리는 80cm가 됩니다. 8번에 5번. 자, 오른쪽 그림은요. 평면 거울에 비친 시계의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좌우가 바뀌거든요. 좌우가 바뀌면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좌우가 바뀌어요. 좌우가 바뀌면 이렇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돼요? 3시, 4시, 4시 55분? 네, 2번, 4시 55분.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물체를 거울에 가까이 놨어요. 가까이 놨는데 바로 선상이 작게 보이네요. 그 오목 거울 같은 경우는 바로 선상이 크게 보이거든요. 볼록 거울이 항상 바로 선상이 작게 보입니다. 볼록 거울과 오목 렌즈가 거울이니까 볼록 거울이겠죠. 빛을 퍼지게 해요. 빛을 퍼지게 하고 반사 법칙은 어떤 경우에나 만족하고요. 항상 바로 선상이 작게 보이고요. 뒤집히지 않고요. 예, 항상 아주 멀어도
예, 작고 바로 손상이 생깁니다. 10번에 5번. 11번. 멍리에 물체를 놨대요. 뒤집힌 상 보인다. 이게 멀리 있을 때 뒤집힌 상이 보이는 게 볼록 렌즈하고 오목 거울입니다. 항상 바로 선상이 작게 보이는 건 볼록 거울이고요. 가나 같은 거울을 사용하는 얘인데요. 오목 거울, 태양열 조리기, 그리고 볼록 거울, 자동차 사이드 미러 좋네요. 3번 이고요. 빨대 일부를 물속에 넣었더니 꺾여 보였대요. 이거 굴절이죠. 빛의 굴절. 빛의 굴절. 그림자는 직진이고요. 예, 요거 굴절 맞아요. 요것도 굴절이고요. 곧게 나아간다 직진이고요. 요건 빛의 합성이고요. 굴절 2번, 3번. 13번입니다. 이게 빛이 통과했네요. 그럼 거울 아닙니다. 통과했으니까 렌즈예요. 빛을 퍼지게 하네요. 오목 렌즈겠군요. 오목 렌즈 2번. 어떤 렌즈로 가까이 있는 거 봤더니 크게 보여요. 크게 보이네요. 바로 선상이. 볼록 렌즈하고 오목 거울이 그래요. 점점 멀어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안 보이다가 잠깐 안 보이다가 뒤집힌 상으로 바뀝니다. 1번. 점점 멀어지면 그래요. 그리고 15번. 표는요, 철수랑 민수가 가까이 있는 물체와 멀리 있는 물체를 본 결과를 정리한 건데요. 철수가 가까이 있는 건 잘 보이는데 멀리 있는 게 안 보이네요. 근시입니다. 민수는 멀리 있는 건 보이네요. 원시, 정상적인 경우에는 다 보여요. 가까운 거, 먼 거. 이 원시를 노안이라고도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볼록렌즈, 돋보기로 교정을 하지요. 근시는 초점거리가 너무 짧아요. 초점거리를 길게 해줘야 됩니다. 근시는 오목렌즈로. 원시는 초점거리가 너무 멀어요. 초점거리를 좀 모아주셔야 돼요. 짧게. 그럼 빛을 모으는 볼록렌즈. 철수는 오목렌즈, 민수는 볼록렌즈. 4번 이고요. 파동입니다. 옳지 않은 거. 소리도 파동입니다. 물결파의 매질은 물이고요. 파동이 전파될 때 에너지 전달합니다.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하고요. 지진이 났을 때 건물이 무너지는 이유는 매질인 땅이 지진의 진행 방향으로 매질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거 5번. 그림과 같이 수조에 물을 담고 코르크마개에 가만히 띄운 다음에 물방울을 톡톡톡톡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옳은 거. 물결파니까요. 발생하는 파동은 횡파. 코르크 마개가 떠 있는 지점은 파원이 아니고 여기 물 떨어뜨리는 곳이 파동의 근원, 파원입니다.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은 물이죠. 물. 코르크 마개는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진동할 겁니다. 17번에 2번 이고요. 18번. 오. 개념 정리는 간단히 돼 있는데 문제는 좀 어렵게 나오네요. 이게 처음파가 이렇거든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나중파를 진행을 해볼게요. 나중파가 이래요. 자, 이 줄은 그 위아래로만 진동하거든요. 이런 건 다 틀린 거예요. 위아래로만 진동을 하는데 처음에서 나중으로 그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 파랑이가 까망이파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왼쪽은 아래, 오른쪽은 위. 그러면 3번. 그러니까 나중파를 그려주시고 살짝 옆으로 나중파를 그려주시고 처음에서 나중으로 수직으로 그어주시면 됩니다. 위든 아래든. 그리고 용수철을 흔들었습니다. 종파지요. 옳은 거 찾아볼게요. 종파이고요. 파장은 여기 어설픈 데가 있고 조밀한 데가 있고 어설픈 데가 있고 조밀한 데가 있는데요. 그 같은 모양이 반복될 때까지의 길이가 파장이에요. 파장은 5cm. 소리도 그렇고 요파동도 그렇고 종파입니다. 2번. 19번에 2번. 어떤 파동의 모습입니다. 8cm 진행하는데 0.1초 걸렸대요. 이런 거 찾아보래요. 일단 파장은 4cm죠. 진폭은 중심에서 최대로 진동한 폭 2cm이고요. 죽이 8cm까지. 여기까지 한 파장. 여기까지는 두 파장 같죠? 두 파장. 이게 한 주기 동안에 한 파장 가거든요. 그러면은
두 파장을 가려면 두 주기가 필요한데 두 주기가 0.1초래요. 그러면 한 주기는 얼마가 돼요? 2분의 0.1초 그러면 20분의 1초 혹은 100분의 5초 0.05초가 되겠죠. 진동수는 주기분의 1이고 주기는 진동수분의 1입니다. 0.05분의 1, 5분의 10 그러니까 5분의 100 그러면 20Hz요. 와, 문제가 어렵네요. 20번에 1번. 꼭 기억을 해주세요. 한 파장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주기, 반 파장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반 주기입니다. 소리 전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고막의 진동으로 감지하는 것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매질이 없으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소리는 기체, 액체, 고체에서 모두 전달이 되고요. 소리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은 나란합니다. 소리는 음파는 초음파는 음파는 종파입니다. 4번 21번에 4번 22번 피아노 건반에서 도, 미, 솔 소리가 서로 다른 까닭은 높낮이가 다르니까요. 진동수가 다르니까. 그리고 꽹과리 세게 칠 때랑 약하게 칠 때 큰 소리 작은 소리요. 진폭이 달라서요. 네, 그러면 2번 이고요. 그림은요. 어떤 소리를 분석하는 장치래요. 오실로스코프라고 예전에 이름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냥 소리 분석 장치 이렇게 나오네요. 뭐 망원경을 텔레스코프, 뭐 현미경을 마이크로스코프, 뭐 스코프라는 말이 들어가요. 뭐 보는 거는 자, 소리 분석 장치 오실로스코프입니다. 파형을 나타낸 건데 가로 눈금이 이게 시간이래요. 시간. 가로 눈금이 시간. 세로 눈금은 위치를 나타내고요. 높낮이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진동하면 진동수가 커요. 높낮이는 나가 더 높습니다. 진폭이 두 칸으로 같죠? 소리의 크기는 같아요. 예, 2번. 23번에 2번.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양호원 과학학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7단원 과학과 나의 미래 진행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